2026년 2월 10일 오후 2시 53분인데요. 최근에 유튜브 라이브가 너무 끊겨가지고 문제 많아서 그 취지직에서 좀 송출한다고 말을 해놨는데 이유가 그거거든요. 유독 나만 진짜 이게 뭐 억까당한데 징징거리고 싶진 않은데 진짜 나만 그렇거든요. 그 10초가 계속 딜레이가 돼요. 라이브로 보면. 그래가지고 개빡 돌아서 참다가 취지직 송출을 이번 주에 하기로 했는데 그냥 방금 KT에다가 전화했어요. 통신사 갈드컵이라고 생방송 중에 통신사 뭐가 좋냐고 보통 물어보면은 다 KT가 좋다 하더라고. U 플러스가 보통 버러지 취급을 많이 받고 SKT가 2순위 그리고 KT가 1순위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회선이 가장 많이 깔려있는 곳이 KT다 보니까 뭐 당연한 수순이다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KT를 추천을 많이 받아가지고 KT로 지금 문의를 해놨고 빠르면 오는 저녁 아니면 내일 오전쯤에 설치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하면 뭐가 되냐 적어도 제 인터넷 문제로 생기는 딜레이 문제는 사라지겠죠. 딜레이나 아니 버퍼링 같은 가끔 이게 인터넷이 여러분이 보통 많이 쓰시는 게 초당 100메가에서 500메가 사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 집 인터넷이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 지어진 구옥이라서 그래서 업로드 인터넷 그러니까 즉 라이브를 할 때 다운로드라는 건 여러분이 내 라이브를 볼 때라는 거고 업로드 인터넷이라는 건 카카오톡에서 사진을 보내거나 동영상을 보내거나 뭐 이런 것들 그 보낼 때 속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라이브 스트리밍이 실시간 영상 자료를 보내야 되는 직업인 거잖아요. 그 순간에. 그래서 업로드 인터넷의 속도가 정말 중요한데 초당 35메가 나와요. 초당 35메가만 나오면 문제가 없어. 더 떨어질 때가 있으니까 진짜 가끔 보다 보면은 업로드를 하는 인터넷에 모든 거를 다 라이브에다가 설정을 한다 하더라도 초당 35메가바이트를 꾸준하게 못 쓰잖아요. 그래서 초당 20메가바이트, 초당 9메가바이트로 가끔 떨어질 때 버퍼링 엄청 걸리면서 딜레이가 밀리는 형식인데 그 빈도가 생각보다 잦아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겼고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한 달에 35,000원 정도만 더 내면 이건 해결이 가능한 문제니까 그래서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해결을 하려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문의를 해놨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건강이 안 좋았어가지고 정확히는 막 엄청 심각한 문제까지는 아닌데 그 있잖아요. 그냥 그 요즘 독감 많이 걸린다 하더라고. 그거 걸려가지고 컨디션 안 좋아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막 그냥 막 무기력해지는 거 있잖아요. 뭔가 뭘 해도 안 될 것 같다? 뭔가 너무 많이 알아버려서 예전에는 무모해가지고 그냥 막 갖다 들이받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제는 의식하는 것도 많고 알아버리기 너무 많고 이거 하면 안 되잖아. 막 젠슨왕이 그 말하더라고요. 요즘 세대들이 좀 불쌍한 이유 중 하나는 스마트폰 때문에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무모함이 사라졌다. 나는 그 무모함이 없었으면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회사 못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 무모함이 좋기 때문에라도 다시 살게 된다면 20대를 다시 살게 된다면 내 세대 그래서 그 젠스낭 세대의 20대를 다시 살게 될 것 같다. 선택하게 될 것 같다. 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딱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그 쇼츠를 내리면서 보는데 그래서 그 스마트폰 끊고 잠깐 사는 게 인터넷 끊고 사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나 봐. 절 들어가가지고 수행하는 거 그게 도움이 되는 이유가 다 있나 봐요. 어쨌든 오늘 해볼 얘기는 첼시의 레프트 윙어 얘기인데요. 첼시 하면 지금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포지션? 뭐 센터백도 생각이 나고 뭐 여러 가지 포지션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단연코 가장 압도적으로 레프트 윙이라 생각해요. 레프트 윙은 누군가가 커버가 가능한 포지션이긴 하니까 에스테방 윌리안 그리고 네투 이 두 곳에서 커버가 가능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좀 고민을 덜하게 될 수는 있어요. 센터백은 누군가가 대체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자원을 한정적으로 돌려야 되다 보니까 더 짜증날 수는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단순 어빌 비교로 봤을 때 첼시는 센터백보다 레프트 윙어의 어빌이 훨씬 떨어지는 클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끌어다 쓰는 거, 네트 끌어다 쓰는 거, 에스테방 끌어다 쓰는 거 그런 거 빼고 봤을 때 더 안 좋아요. 확실히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래서 일단은 첼시 스쿼드 문제점이 레프트 윙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어느 세부턴가 윙어라는 새끼들이 드리블 돌파를 고정적으로 못 뽑아내는 게 디폴트가 되어가는 이 상황에 관해서 저는 불쾌하고 불합리함을 느끼는 와중이기도 하고 요즘이거든요. 적어도 프리미어리그 빅클럽의 주전 윙어라면 서브 윙어도 하다못해 예전에 나와가지고 오도이 같은 애들 나와서 페드로 같은 애들 페드로는 뭐 사실 반주전이긴 했지만 나와가지고 드리블 돌파하고 가마 때리고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물론 전술의 기조의 차이는 있겠지만 첼시의 윙어는 언제나 그랬거든요. 그 제가 못 보던 세대에서도 로벤 더프 조콜 이런 선수들도 보면은 다 화려하게 스피디한 느낌으로다가 다
때려 부수고 이게 매력이었고, 실제로 무리뉴 일기의 가장 큰 패턴 중 하나가 역습 상황 시에 이제 드록바가 연계를 통해서 사이드를 보내주면은 볼을 보내주면은 조콜, 더프, 로벤이 뒷공간을 다 털어먹는 식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윙어는 우린 화끈했던 것 같은데 그 역할을 왜 레프트 윙어 쪽에서 한 명도 못하고 있을까? 이게 지금 가장 큰 고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기틴스는 드리블 옵션은 되긴 하는데 아르나초에 관해서는 진짜 그 경기력 기복도 문제고 터치에 관한 기복도 문제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얘가 드리블에 관한 생산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박긴 하는데 박아도 화끈함도 없고 박았을 때 극적인 상황 변화 같은 게 없고 드리블을 갖다 박았어. 시도는 좋아요. 근데 본인의 한계점이 어디까지 너무 알아버렸어. 방금 말했던 것처럼 본인도 이제 본인도 이제 너무 많은 정보를 아는 거죠. 나도 이거를 하고 싶은 거 알고 당장 내가 앞에 있는 이 1대1 수비를 갖다 뚫어내면 좋은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근데 내 능력의 한계를 너무 잘 알아버려서 결국에는 시도를 하더라도 화끈함은 떨어지고 과거 아자르나 뭐 적어도 필리식 아니면 윌리안, 페드로 필리식 같은 경우는 커리어 하이 그 폼 고점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유사 아자르 그때 뭐 그런 기준점을 갖고 있는 첼시 팬들로서는 아 이거 만족 진짜 안 된다 이 생각 할 수밖에 없고 솔직히 속도감을 살려주는 옵션은 가르나초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프린트가 좋은 자원이기 때문에 활용하기도 좋고 또 체력도 되게 좋거든요. 가르나초가 보기와는 다르게. 근데 전방으로 나가서 속도가 빨라. 공을 잡았어. 근데 제일 문제점은 뭐냐면 결국에는 사람이 달리기가 빠르다 하더라도 공을 받고 뛰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직업 윤리상 축구 선수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게 불가항력적으로 언제나 찾아오게 되는 잣대, 평가의 잣대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센터백이든 키퍼든 누군가는 결국에 한 번씩 공을 만지게 되니까요. 그게 축구라는 스포츠 철학이고. 근데 첼시의 레프트 윙어는 정확히는 가르나초는 키핑에서 오류가 나고 패스에서 오류가 난다. 걔가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스프린트를 통해서 남들과 물리적인 거리를 많이 벌려놨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오류가 생겨버리면 그 이득. 걔가 뭐 오프더블로 잘 가져가고 스피드로 벌어온 이득은 날아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최근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 템포만 다운되면 모르겠어요. 터치 튀어가지고 템포 다운되고 패스 선택지 아쉬워서 템포 다운되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턴오버가 나와서 이제 역습의 여지를 벌어다 주는 거죠. 실제로 최근 경기 중에서 가장 많은 턴오버가 나온 위치 저는 레프트 윙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쿠쿠레가 고생 많이 했고 그다음에 센터백라인도 고생 많이 했고 볼란치들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는 언제나 말하지만 가장 위험할 때는 공격 대형으로 전환을 해 놨을 때 팀이 수비 대형하고 공격 대형이 일치하는 팀은 보통 도태되기 마련이거든요. 수요일도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지만 3-4-3 시스템이 좋은 이유가 공격 대형과 수비 대형의 전환의 차이가 가장 적게 드러나는 포메이션이라서 그래서 약팀들이 쓰기 좋다. 약팀들이 본인들의 수준에 비해서 더 높은 퀄리티를 보이기 좋다. 여서 썼던 건데 근데 요즘에는 그 정도 전술을 들고 안 된단 말이야. 솔직히. 이제는 공격 대형과 수비 대형의 전환의 정도가 커야 그 화력이 드러나는 게 평균점인 리그가 돼버린 게 프리미어리그고 해서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공격 대형과 수비 대형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큰 게 첼시의 요즘이고 수비 대형 딱 갖춰놓고 공 따서 역습 나가요. 공격 대형 전환했어. 근데 공격 대형 전환한 시점에서 공격 대형 전환한 시점에서 윙어에서 실수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 수비 대형으로 우리가 맘먹고 약간 낙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를 씌워놓고 넘어지는 거랑 그냥 넘어지는 거랑 인간이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시각적 정보에 의해서 아 여기 벽돌이 있네 저걸 피해서 넘어져야겠다 이게 가능한데 근데 안대 쓰고 있으면은 벽돌이 있는지도 모르고 바로 대가리 깨져서 뒤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역습을 당하게 되면 안대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래서 간격 자체도 훨씬 넓고 그냥 더 무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카드가 나올 위험성이 엄청 높은 거죠. 공간이 넓고 상황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사람이 이제 판단력이 좀 흐려지거나 아니면 좀 더 성급해지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르나초의 턴오버나 이제 아니면 2-3대의 턴오버로 인해서 첼시는 더욱더 카드를 노출하게 되는 경우에 좀 더 노출이 많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거기서 만약에 파울을 세게 안 근데 이제 파울이라는 것도 일종의 약간 목숨 같은 거잖아요. 이거를 여기서 끊게 되면은 아 이번 역습은 살았구나 이런 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파울로 끊어버리는 건데 근데 그게 잦아지게 되면 일단은 공격 시퀀스를 날려버린다는 것에 관해서 손해가 찾아오고 두 번째로는 카드나 이제 파울 스택이 쌓이면서 후반전에 첼시가 임하게 되는 것에 관해서 주심은 이제 이 파울 몇 번 했네 이제 카드 줘야겠다 이 타이밍이 점점 빨라지는 거죠. 이 턴오버 때문에
그래가지고 실제로 첼시가 그 카드 트러블 때문에 1월달에 고생 좀 많이 했었고, 가르나초가 가장 많이 뛰는 무드점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머카이식이나 뭐 주급 아니 뭐 이정류 이런 거는 별로 불만 없고, 공격 포인트 생산율 같은 경우에도 출전 시간 대비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냥 저 데뷔 시즌인 걸 감안해 봤을 때는 아 그래 다음 시즌에 더 잘하자가 시전이 가능한 정도. 절대 만족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 뭐 아직 너가 사실 가르나초가 뭐 승점을 깎은 건 없어요. 최근 이제 연승을 달리고 있는 첼시나 아니면 뭐 리그컵에서 졌다고 하는데 그 가르나초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딱히 그렇게까지 큰 불만은 없는데, 문제는 제가 짚고 싶은 문제는 가르나초는 주전 자원으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레프트 윙어예요. 결국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최근에 기텐스가 햄스트링 파열 3도를 당한 것 같더라고요. 햄스트링 파열 같은 경우는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파열, 완전 파열 같은 경우에는 3단계에 해당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3단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주 정도의 공백 기간을 예상하게 되는데, 옛날에 케빈 데브라이너가 그런 부상을 당했었고요. 리스 제임스도 한번 당했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올리세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상을 당했었죠. 그래서 3도 파열을 당하게 되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햄스트링에 좀 반영구적인 고질병을 좀 안게 갈고 뛰게 되면서 뭐 언젠가는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근데 그건 이제 장기적인 측면이고 당장 시즌에서 어떻게 되냐를 봐야 되는데, 당장 시즌에서 가르나초만 쓸 수밖에 없어요. 옵션이 그거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무드릭 같은 경우에는 복귀 자체가 늦고, 걔는 온다 그래도 사람 새끼가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성적인 측면을 떠나서 그냥 사람의 선수의 수준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서브한테 이런 고민을 하는 거게 되면은 그냥 사치예요, 일종의. 나는 그래서 그 아스날 팬들이 레프트 윙어 가지고 막 짜증낼 때 좀 내가 더 짜증나는 게 뭐냐면, 야 니네 트로사르 있는데 뭘 그렇게 징징거리냐 이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마르티넬리 보고 징징거리는 거는 그냥 서브니까 용서가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해요. 그거는 남들마다 각자마다 불행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내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야 저 정도면은 무난해, 그냥 후반전에 뭐 역습 카드로 쓸만해, 뭐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있어 이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은 우리는 그 정도 수준보다 더 낮은 윙어가 지금 주전으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기준점이 다른 거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가르나초가 주전이구나, 와 좆됐다, 그냥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가르나초에 관해서 코멘트가 이 정도고, 기텐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짜 골치 아프죠. 뭐 가르나초처럼 데려왔을 때 새로운 10%가 껴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나는 이 친구를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싶었던 상황이었고 사람이었는데, 끝끝내 결국 코멘트가 부정적으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관해서는 출장 시간이 적어요. 너무 적어요. 이 친구 결국에 목표는 잉글랜드 국대가 되거든요. 잉글랜드 사람이니까 꿈은 클수록 좋은 거고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다는 주의고, 저도 그래서 코그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이유가 지금 그것 때문인데, 내 가치관이 그런데 가치관이 아무래도 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허황된 꿈을 꿔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기텐스를 바라봤을 때 야망도 없어 보여요. 그런 무기력함에 있어서도 나는 확신을 못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허언증에 걸린 느낌이라도 막 던지면서 하면은 사람 자체가 긍정적이고 그냥 에너지라도 있어 보이는데, 그러지도 않아서 그게 좀 걱정되긴 하는데, 근데 그런 와중에 부상을 당해버렸으니까 좀 우려가 큽니다. 이적료가 높은 것도 높은 거지만 사실 일단 로테이션을 못 돌려요, 이 친구 때문에. 그 레프트 윙어 중에 계속 네투랑 에스테방의 체력이 좀 갈리게 될 거고, 이거 덕분에 더욱더 엔소가 혹사를 당하게 될 거예요. 기튼스 부상인데 왜 엔소가 상관이 있냐? 엔소 같은 경우에는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소화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첼시의 레프트 윙어가 고정적으로 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가정이 아니지, 사실이구나 이제. 기튼스 때문에 부상 당했으니까. 그 다음에 주앙 페드루 같은 경우에는 뭐 투톱시 기용에는 공격형 미드필더 기용 가능성이 열리긴 했지만, 지금 안 그래도 톱에서 개 잘하고 있는데 이 선수를 웬만해서는 아마 톱으로 쓰겠죠, 주전 자원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파머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주앙 페드루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내려올 가능성은, 그렇게 뛸 가능성은 조금 줄어든 상태라고 조금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격형 미드필더 기용 가능 자원이 지금 봤을 때 엔소 페란데스, 그 다음에 콜 파머, 에스테방 윌리안이 3명인데, 근데 지금 윙어 1명이 지금 빠져야 되잖아요. 이제 파견 나가야 돼. 그냥 큰일 났거든요. 그럼 네트를 왼쪽으로 보내거나 에스테방을 왼쪽으로 보내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측 윙어 지금 슬롯에서 1명을 빼왔고, 그러면 우측 윙어 슬롯이 비니까 파머가 빠지겠죠. 파머가 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럼 엔소는 더욱더 보통 투미들로 나오게 되면은 산투스랑 카이세도 선발 돌린 다음에 엔소 페란데스를 한 경기쯤은 쉬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니야, 이제 아니게 되는 거죠. 라비아가 나온다고 한들 공격형 미드필더 기용 가능 옵션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엔소 페란데스의 흉내를 못 내고, 여러분 산투스 공격형 미드필더 나왔을 때 개빡쳤잖아요. 나도 그랬어요. 근데 짜증나는
것도 충분히 공감됐고, 그래서 이거는 엔소 페르난데스가 더 갈리게 되겠구나라는 결론으로 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난 기텐스 때문에 지금 엔소 페르난데스가 더 갈릴 상황이 나온 것 때문에라도 더 열이 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가르나초가 이제 철령인 취급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도 좀 짜증이 나기도 해요. 낙하산이라거나 특혜를 받는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는 보통 비판을 하게 되고 좀 더 짜증을 내게 되는데, 근데 가르나초가 잘못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현실이 좀 암담해지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담으로 봤을 때 무드릭에 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무드릭 최근에 뭐 이슈가 된 게 있더라고요. 일단 무드릭에 관한 소식은 뭐 키어런길이라는 2.5티어 기자, 데일리메일 소속이었나요? 그 사람이 계속 말하기로도 역시나 이 사실 지금 FA랑 연관되어 있잖아요. 징계 때문에. 정확히 징계 대기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업데이트가 공개되면 안 되는 게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뉴스들은 다 가짜 뉴스라고 보면 되는 상황이고, 얘를 언제 복귀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가짜 뉴스에 말 그대로 속아서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도 당연히 모르고요. 일단은 저도 그냥 이번 여름에 복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는데, 뭐 그냥 기대를 놓는 게 좋고, 그리고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얘가 사람 수준이 아닐 거라는 가정을 두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 뛰고 있던 기량 자체도 졸라 못했었는데 얘가 돌아온다고 잘하겠습니까? 1년 반을 쉬었는데. 물론 뭐 오래 쉬어가지고 잘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스털링을 보게 되면은 또 취업이 안 된 걸 봤을 때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폴 포그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명단에서 빠졌죠. 그렇게 되면 장기 결정을 했을 때 선수가 확실히 망가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최근에 화제가 됐던 게 무드릭의 카스2, 카운터 스트라이크 2라는 게임에서, FPS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게임에서 키배를 붙었더라고요. 그 부정적인 발언으로 한 달 밴을 먹었는데, 여기서 나온 말투 꼬라지 보고 진짜 좀 정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정확히는 나는 우크라이나 사람도 아니고 어느 나라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왜 정이 떨어졌냐면, 이 새끼 정신 못 차린다는 생각이 살짝 좀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구설수를 계속 내게 만드는 게 짜증이 나거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무드릭이 게임을 하다가 이게 무드릭 본명을 좀 사용하고 있나 봐요. 근데 뭐 아이디 같은 경우는 MUDRYK는 아니고, 뭐 무드릭 본명과 똑같진 않고 그냥 숫자 1을 써놓은 상태인데, 근데 이 새끼는 지 스펠링도 모르나? 왜 I랑 비슷한 1을 썼지? 어쨌든 그래갖고 썼는데, 근데 뭐 무드릭인 걸 알았나 봐요, 상대가. 그래서 뭐 게임 실력을 봤을 때 못하니까 갈구고 싶어가지고, 우리 그 롤에서 막 네 엄마 막 이랬던 것처럼 똑같이 무드릭? 아, 이 새끼 약이랑 논란 좀 있지? Bro, do more drugs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go play football 이렇게 말했어요. 너 그냥 축구나 해라. 씨발 뭐 하는 거냐. 아, 너 그냥 약이나 더 해. 이러면서 약간 욕을 했던 거죠. 이러니까 상대가 뭐 폴란드에 관련된 닉네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드릭이 선도발 you so bad라고 말을 해놓고 이렇게 맞대응을 당했을 때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래서 럭키 벌린이라고 했어요. 럭키 벌린이 뭔데? 이게 보니까 볼히니아 학살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볼히니아 학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Go play football이라는 또 답변 듣고, 그 다음에 볼린 next map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볼린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 쓰레기들아 라는 말을 했고요. 그 next map 39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2차 대전을 암시하는 거죠. 1939년에 2차 대전이 열렸으니까, 세계대전 라고 채팅을 치고 한 달 밴을 먹은 상태인데, 볼히니아 학살, 이제 어딩에서부터 오는 좀 그런 공격적인 느낌이 좀 있는데, 이게 영토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역사적 배경으로 봤을 때 당시 볼히니아가 역사적으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세력이 충돌하던 곳이었다고 하고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은 전후 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해당 지역 내 폴란드인들을 몰아내거나 제거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게 학살극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근데 전쟁 상황에서 좀 상황 살펴봤을 때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나치 독일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동안 행정 공백과 혼란을 틈타서 학살이 자행되었다고 하고, 1943년 7월 11일에 일어난 피해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100여 개의 폴란드인 마을을 동시에 습격해서 엄청 잔인했다고 합니다. 단순 총살뿐만이 아니라 농기구 같은 걸 사용한 고문이나 살해 등이 동반되었고,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던 민간인들까지 타겟이 되었다고 하죠. 보통 전쟁에서 군인들만 이렇게 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을 살해를 하게 되면 좀 안 좋은 사례로 남게 되곤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이제 폴란드에 5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에 민간인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이 됐던 일이라고 해요. 역사적인 갈등 사건인데, 이 사건이 이제 밀족 말살로 규정되고 있고요. 공식 사과와 진상 규명을 요구해왔던, 이거 폴란드랑 우크라이나 외교 관계의 가장 아픈 손가락 중 하나가 된 거죠. 예시로 든다면 우리나라에는 뭐 독도 분쟁도 있을 거고, 위안부 관련 사건도 있을 거고, 물론 이 일본 개새끼들이 이거를 제대로 인정을 안 해주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치와 함께 발생됐던 여러 가지 참극들에 관해서 사과를 하고 다니듯이 뭐 이런 사건으로 남게 됐는데, 이 사건이 근데 이거를 뭐 우크라이나 국가대표 선수라는 새끼가 씨발 쓰고 있으니까 존나 제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미친 새끼인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린 거야. 게다가 얘네 그 인스타 비계정에다가 여자랑 데이트 가자고
해가지고 스토리에다 올렸던 거 파리에 있는 디즈니랜드 가지 않을래 이지랄 해가지고 나 그거 보고도 지금 눈살 찌푸려졌는데 애가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건 맞는 건가? 이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왜 게임을 안 좋게 보는지가 살짝 체감이 되는 나는 그런 세대 아니고 게임 정말 좋아하는데 무드릭을 보면서 나랑 동갑내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얘 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안 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첼시 레프트윙어는 이렇기 때문에 무드릭은 메시아 같은 역할도 못할 뿐더러 기튼스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인 신체 상태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가르나초는 붙박이 레프트윙어 주전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첼시가 지금 마침 모건 로저스에 관한 링크를 띄웠는데 모건 로저스는 보란듯이 본인이 이제 한 시즌 풀루크가 아니라 졸라 잘하는 거다. 나 체급 높은 사람이야 라는 걸 계속 입증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는 첼시가 만약에 여름에 빅사이닝이 있는다고 하면 센터백 같은 경우에는 마마드 사르, 안셀미노 같은 차옵션들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채워나간다라는 상황으로 본다고 했을 때 아마 레프트 윙어 쪽에 빅사이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물론 PSR 지켜야 되고요. 명단 등록 규제를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머리 아픈 상황으로 온몸 비틀기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 같고 선임대 후이적 등의 이적 방식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이번에 아마 빅사이닝을 노려보게 된다면 레프트윙어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도 뭐 만 21세 이지랄하는 애새끼대로 오면 진짜 이거는 나는 좀 짜증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사실 리셀이 가능한 자원들을 이제 많이 확보해놨어. 이제까지 오케이다 이거야. 이 다음에는 현재를 책임져줄 선수가 이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상황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 경기를 보시다 보면. 그러니까 중앙 패드로 너무 좋잖아요. 데려와가지고 득점감이잖아. 걔 리셀 때문에 데려온이 아니거든요. 세론이 붙어있다는 설도 돌았긴 했지만 안 붙어있고요. 결과적으로 멜로의 기사대로. 근데 델랍하고 페드로 둘 다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검증이 됐다고 한들 단순 2살 차이인데 체감이 다르잖아요. 그 본인이 책임지고 있는 무게감도 다르고 콜파머 같은 콜파머 같은 정말 행운의 사유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는 코어가 잡힌 마당에 조금 더 코어를 확장시켜서 미래도 잡힌 마당에 코어 자원을 데려와서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모건 로저스나 레프트윙어 링크가 누가 나올지 좀 기대가 되는데 일단 레앙은 남을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밀란 쪽에서 맨디도 지금 재계약을 체결해서 남겼고요. 그리고 코어를 잘 구축을 해놓은 상황에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굉장히 유력해 보이기 때문에 아마 자본적으로 한계점에 도달을 할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PSG 쪽에서는 아마도 두에랑 또 휘비차는 또 안 놔줄 것으로 보이고 여러모로 윙어가 또 안 보이는데 또 생각나는 게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뭐 이런 자원들이지만 첼시가 또 그런 자원들을 품기에는 아무래도 임금이 높은 것 때문에 못 데려올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뭐 기피한다가 아니라 실제로 진짜 이거 금액 부담이 안 될 것 같아. 그 규정 때문에, 규제 때문에 또.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건 아마 모건 로저스가 아닐까. 왜냐하면 상대가 봤을 때 지금 명단 등록에 관해서 똑같이 징계를 안고 있고 그리고 또 PSR도 위험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가 만약에 못 나가게 됐을 시에는 또 빼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가게 된다고 하면은 못 빼올 것 같고 그리고 또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서머벨 같은 경우도 전 되게 잘한다고 보긴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번 시즌 고작 반 시즌 반도 아니야. 이제 지금 이번 연도 돼가지고 잘하기 시작한 거라서 오히려 얘가 플루크라면 플루크고 나이는 서머벨이 이제 또 로저스랑 동갑인데 오른발잡이 윙어예요. 뛰는 거를 보면서 진짜 이게 윙어긴 하구나 느낌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로저스는 윙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서머벨은 보면은 정말 윙어예요. 그냥 딱 하중 낮고 밸런스 엄청 낮고 터치 너무 좋고 좁은 지역에서 볼 잘 돌리고 그리고 슈팅 박스타가 다 되고 이런 거 보면서 좀 희열을 많이 느끼고 쾌감을 느꼈는데 웨스트햄이 강등된다? 그럼 이 친구 빼올 생각도 해봐야 된다. 정말 좋은 가성비 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생각나는 현실적인 매물은 이 두 선수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윙어에 좀 더 부합하는 건 아무래도 서머빌이다 보니까 한 번쯤은 고려해볼 법할 것 같고 최근에 또 웨스트햄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또 마침 내일 메뉴랑 웨스트햄 마침 내일 또 메뉴랑 웨스트햄 경기 붙게 됐는데 이 경기에서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